네이사는 행성 데이터 시스템을 조용히 업데이트했습니다. 헤드라인도 기자회견도 없었습니다. 그저 MRO, 히리스, SAM-I, Atlas, Flyby라는 새 파일 폴더만 생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저 또 다른 기술 이미지 모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좌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우주에서 자연과 인공의 경계를 재정의할 수 있는 무언가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지구 너머로 보낸 역사상 가장 강력한 광학기기인 하이라이스 카메라를 탑재한 화성 정찰 궤도선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성간 3 아틀라스로 알려진 이 위성은 10월 3일 화성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거리는 1,900만 마일이었습니다. 킬로미터 하지만 렌즈의 정밀도는 100m도 안 되는 거리에서도 세부적인 부분을 드러낼 만큼 충분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불편함이 시작됩니다. 이 사진 속에 어떤 것도 단 하나도 천체의 자연적 형성 법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해성은 예측 가능한 패턴을 보인다. 불규칙한 핵, 태양 복사열에 의해 승화되는 먼지와 얼음의 희미한 후광, 그리고 때때로 무작위 방향으로 물질을 분출하는 제트. 그러나 3 아틀라스는 이러한 규칙을 깨뜨렸다. 표면은 기하학적이고 대칭적이며 가스를 방출하기에는 너무 차가우면서도 금속 거울처럼 햇빛을 반사한다. 사진들은 본체에서 거의 동일한 각도로 돌출된 3개의 길쭉한 구조물을 보여주며 거의 완벽한 삼각대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각 구조물은 약 2km 길이의 좁은 점으로 끝납니다. 마치 충격이나 침식이 아닌 공학적 설계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파편, 균열 또는 불규칙한 흔적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매끄럽고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어 무작위적인 과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패턴을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공개 후 몇 분 만에 파일을 다운로드한 독립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스펙트럼 분석 포럼에서 비교 분석이 시작되었는데 3개의 확장된 별의 반사율 곡선이 중심부의 반사율 곡선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핵은 탄소 화합물의 전형적인 특성, 즉 어둡고 흡수성이 강한 특성을 보이지만 투영된 별은 입사광의 90% 이상을 반사합니다. 이는 최첨단 태양광 패널이나 실험실에서 연마한 금속 표면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 날 아침 MIT 카블리 천체물리학 연구소의 사라 첸 박사는 예비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녀의 보고서는 낙관적인 해석의 여지를 전혀 남기지 않았습니다. 3 아틀라스에서 관찰된 반사 패턴은 알려진 어떤 천연 광물 성분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200나노미터 미만의 파장에서 나타나는 광학적 균일성은 의도적인 조작을 시사합니다. 행성 간 진공 상태에서 이러한 수준의 표면 평활도를 만들어내는 지질학적 과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문구는 과학계를 번개처럼 휩쓸었습니다. 의도적인 조작, 어떤 연구자도 가볍게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몇 시간 만에 6개국의 관측소에서 이미지를 미러링하고 재분석했습니다. 아무도 이 이상 현상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대칭은 실제이며 반사는 모든 각도에서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훨씬 더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3개의 구조물이 태양을 향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무작위로 회전하는 천체로서는 물리적으로 전혀 말이 되지 않는 배치입니다. 관측자에 대한 물체의 상대적인 위치가 변하더라도 새 구조물은 동일한 정렬 상태를 유지하는데 이는 방향 제어를 나타냅니다. 간단히 말해서 새 구조물은 마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점은 열적으로 보면 이건 자살 행위라는 겁니다. 이 지역의 온도는 약 150°C로 얼음을 녹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적에게 안정성을 유지하다. 열을 흡수하려는 어떤 시도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방향을 잡은 것일까요? 일부 물리학자들은 이것이 태양 복사에 의한 안정화 메커니즘, 즉 일종의 자연적인 광자 도출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신중한 다른 물리학자들은 공개적인 언급을 피합니다. 피할 수 없는 비교는 와 함께 오우무아무아 2017년에 발견된 최초의 성간 방문자인 은 태양을 통과한 후 설명할 수 없는 가속 현상을 보였습니다. 당시 하버드 대학교 천체 물리학자 아비 로브는 이것이 인공적인 인공물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 3 아틀라스의 데이터는 정확히 동일한 이상 현상을 반영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로브가 결코 얻지 못했던 것, 바로 구체적인 시각적 증거가 있습니다. 한편 과학 언론은 망설이고 있습니다.
나사와 이사의 공식 발표는 모호하며 결론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MIT 팀의 연구 결과에 대해 어떤 대변인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 표명은 역설적이게도 더 큰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만약 단순한 판독 오류나 광학적 아티팩트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테니까요. 대신 우리는 침묵합니다. 기관들의 침묵, 기관들의 침묵. 전통적으로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경쟁하던 관측소들조차 침묵합니다. 마치 시스템 전체가 갑자기 봉쇄 모드로 돌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보는 이미 통제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독립과학자들은 측정, 시뮬레이션, 그리고 3차원 재구성 결과를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는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즉, 해당 물체가 너무 규칙적이고 반사적이며 일관성이 너무 강해서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오리 바람 속에서 아무도 큰 소리로 묻고 싶지 않은 질문이 생겨납니다. 조롱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그 질문이 함축하는 의미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연적인 과정에 의해 형성된 것인데 지금 우리 태양계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앞으로 몇 시간 안에 내부 문서와 뒷이야기가 공개되면서 이 사진들이 공개되기까지 3주가 걸린 이유와 나사가 그동안 무엇을 숨기려 했는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비행 당일과 파일이 공개된 날 사이에 무언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침묵의 이유는 사진 자체보다 더 경악스러운지도 모릅니다. 3주. 화성 정찰 궤도선이 3 아틀라스 사진을 촬영한 날부터 마침내 대중에게 공개되기까지 걸린 시간이었다. 21일간의 침묵, 아무런 성명도, 인터뷰도, 소식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우주기관의 일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는 이상한 것 이상입니다. 이는 변칙적입니다. 하이라이즈 카메라는 자율적으로 작동합니다. 데이터는 자동으로 딥 스페이스 네트워크로 전송되어 거의 실시간으로 처리되며 행정적 정지 중에도 처리됩니다. 어떠한 관료적인 절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방하다 데이터 패킷을 전송하기 위한 탐사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3 아틀라스 이미지는 10월 24일까지 접근 불가능한 상태로 보관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설명은 미국 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기술적 지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면밀히 따져보면 타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목성 궤도를 도는 주노나 소행성대에 있는 루시 같은 다른 임무들은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3 아틀라스만 데이터 전송이 중단되었을까요? 익명의 제트 추진연구소 내부자는 Scientific American 독립팀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0월 4일에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모든 부서에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모든 분석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행정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도적인 중단은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으며 항상 과학적 합의를 거부하는 사건들이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오umuamua 2018년에 예상치 못하게 가속되어 일부 분광 데이터가 공개되기까지 5개월이 걸렸습니다. 2019년에 해성 2I 보리소프가 미묘한 편차를 보였을 때 궤적 보고서는 공개되기 몇 주 전에 수정되었습니다. 패턴은 명확합니다. 사건이 더 변칙적일수록 정보 공개는 더디게 진행됩니다. 침묵은 봉쇄 메커니즘이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 천체 물리학자 A.B. 로엠는 최근 갈릴로 프로젝트 컨퍼런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재의 지식 체계에 도전하는 데이터로부터 대중을 보호하려는 제도적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의 역할은 미지의 세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미지의 세계에 맞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미지의 것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3 아틀라스. 이미지가 마침내 독립연구단체에 전달되자 분석 결과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물체에서 감지된 금속 돌기는 햇빛을 반사할 뿐만 아니라 마치 산란을 제어하는 것처럼 특정 방향으로 반사합니다. 다시 말해, 빛은 무작위로 반사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태양 각도 범위로 반사됩니다. 이는 다른 관측 지점에서 ESA의 마스 익스프레스 탐사선이 동시에 측정한 결과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어떤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도 이런 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광학공학에서는 이런 유형의 행동을 제어 방향 활성 표면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는 이동형 태양광 패널과 지구 관측 위성에 사용되는 메커니즘입니다. 이 발견은
현대 천문학 내에서 오래되고 불편한 토론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즉, 자연 현상과 인간이 아닌 기술 간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영향은 천체 물리학을 넘어섭니다. 만약 정말로 인공적인 무언가가 우리 태양계를 통과했다면 그것은 지구가 이미 감지되고 관측되었으며 어쩌면 연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종교, 정치, 경제, 심지어 집단 심리학까지도요. 그 파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식시장은 제도 붕괴에 대한 두려움에 반응할 것이고 정부는 해답을 요구받게 될 것이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 체계에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1960년 브루킹스 연구소 보고서는 이미 이러한 시나리오를 예측했습니다. 평화로운 우주 활동이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제안 연구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 사회의 결속력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발견은 신중하고 서술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65년이 지난 지금 이 프로토콜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나사의 공식 입장이 왜 그렇게 신중하게 중립적인지 설명해 줄 것입니다. 어떤 대변인도 이미지의 진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전문가도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스템이 불가해한 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침묵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공개 분석 네트워크에서는 시민과학계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핏 망원경 연구로 유명한 프랑스 광학 엔지니어 줄리앙 모르는 원본 이미지를 기반으로 세계의 지도책 Three Atlases 3D 모델을 재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질량 분포는 대칭적입니다. 투영은 중심축에서 정확히 120도 각도로 뻗어 있습니다. 이는 자연이 스스로 만들어낸 현상이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자연적인 것이라면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우연의 일치입니다. 우연인가 아니면 메시지인가? 이제 이 주제는 천문학을 넘어섰습니다. 사회학자와 철학자들은 이러한 발견의 윤리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성이 지구에만 국한되지 않는 우주에서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훨씬 더 거대한 기술적 의식 네트워크의 한 지점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여러분도 이 질문의 무게를 느끼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고 싶어 하는 것을 탐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이 진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탐구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현실이라는 개념 자체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제3자 엔지니어가 유출한 ESA 임무통제센터의 내부 문서를 통해 아직 공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트리 아틀라스만이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최신 레이더 관측 결과 주 궤도에서 500km 이내에서 편대를 이루며 이동하는 4개의 작은 물체가 감지되었습니다. 모든 물체는 원본 이미지에 기록된 금속 구조물과 동일한 빛을 반사했습니다. 나사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만약 이 네 천체가 더 큰 체계의 일부라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성간 방문자가 아니라 일종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은 3 아틀라스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이 천체가 이곳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닷사해 전 3 아틀라스 이미지가 공개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새로운 분석이 나올 때마다 인류는 우리가 항상 보지 못하는 척했던 경계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신 데이터를 고려하면 그 경계는 더 이상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가 3 아틀라스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4개의 작은 천체가 마치 보이지 않는 지시를 따르듯 동시에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어떤 무작위적인 조각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태양에서 5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어떤 자연 천체도 안정적인 형태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가장 조심스러운 가설은 이것들이 특이한 파편화로 인해 발생한 파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네 천체의 궤적은 그렇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궤도를 따르지도 않고 서로 멀어지지도 않습니다. 마치 같은 체계의 일부인 것처럼, 더 나쁘게는 같은 의도를 가진 것처럼 서로를 따라갑니다. 아비로브가 이끄는 갈릴러 프로젝트 관측소들은
마치 예측된 궤도 논리에 반응하는 듯 이 그룹이 태양에 대해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로브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구성이 확인된다면 우리는 자연적인 우연의 일치를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협력을 시사하는 행동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조정. 이 단어는 과학계에서 지진처럼 울려 퍼집니다. 전통적인 우주론적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함축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목적입니다. 그리고 목적에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구 외부에서 오는 목적을 인식한다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사건의 영향은 단순히 과학적인 차원을 넘어 실존적인 차원까지 미칩니다. 코페르니쿠스 이후 인류는 우주의 중심에서 서서히 벗어나왔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구가 그 무엇의 중심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 태양은 수십억 개의 별 중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의 의식 자체가 고유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의 국소적인 변이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편안할 수 있지만 위험합니다. 인류가 호기심보다 편안함을 선택할 때마다 정체되어 왔습니다. 갈릴러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았다는 이유로 침묵당했습니다. 조르다노 브루노는 우주가 무한하다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화형당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반복됩니다. 두려움은 진실이 이해되기 전에 항상 진실을 압도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가 존재하도록 허락하는 데 달려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72시간 안에 3 아틀라스는 태양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지점인 근일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 순간입니다. 만약 구조물이 자연적이라면 극심한 열에 의해 파괴되어 연구 가능한 파편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인공적이라면 아주 희박하지만 가능성은 있는 일이지만 물체가 반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응하다는 무슨 뜻인가요? 궤적을 바꾸는 게 나을지도 몰라. 전송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 그냥 기다리는 게 나을지도 몰라.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만약 트리 아틀라가 배가 아니라 생각의 형태라면 우리가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 너머의 무언가가 물리적으로 발현된 것일까요? 우주적 규모로 표현되어 성간 산맥 크기의 구조물을 만들고 움직일 수 있는 분산된 의식일까요? 이 가설은 과학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시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모든 과학적 돌파구는 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빗줄기를 타고 있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슈레딩거는 존재하면서도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고양이를 묘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물리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철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철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마도 항상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의식의 첫 번째 반영이었을 것입니다. 이 연구는 훨씬 더 큰 주제, 즉 정신과 우주의 관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우주는 정말 물질과 에너지로 이루어진 차가운 기계일 뿐일까요? 아니면 본질적으로 의식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우주의 무한한 표현 중 하나일 뿐일까요? 이 질문은 많은 과학자들이 회피하는 질문입니다. 방정식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세계의 지도책이 그 빠진 방정식일지도 모릅니다. 생각이 천문학적 규모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채널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 채널입니다. 의미를 찾는 이 여정에 공감하신다면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진실은 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없이 별을 보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눈에도 있습니다. 이제 3 아틀라스가 태양에 가장 가까운 지점을 지나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마치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듯 열을 견뎌내며 빛나는 구조물들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갑자기 사라지다 레이더에 보이지 않게 된 것은 붕괴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보이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햇빛이 방문자와 센서를 덮을 때 머무르다 눈이 멀었더라도 우리는 아마도 우리 이전의 어떤 문명도 감히 인정하지 못했던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즉 우주는 과거를 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 질문이 계속 반복되기를 바랍니다. 의식이 우주를 지탱하는 구조라면 결국 진정한 관찰자는 누구일까? 댓글을 남기고 여러분의 비전을 공유하고 저희와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해주세요. 미지의 것을 무시한다고 해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피할 수 없는 깨달음을 늦출 뿐이죠.